자, 이제 시장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이요. 열심히 일하면서. 네. 좀 쉬지 않고 계속 주말도 역시나. 사업자에게는 주말이 없죠. 연휴는요? 연휴요? 다행히 연휴 갑니다. 연휴에는 좀 네. 쉬실 수 있나요? 수요일까지 방송하고 수요일 날 바로 이제 아침에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시나요? 그냥 멀리 못 가고 제주도 가려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좀 날씨도 좋고 이렇게 우리 김선영 대표님의 휴일 완전한 충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전에는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정말 대표님과 열심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요일장 점검부터 해볼 텐데 네. PC 개인적으로 좀 어떤 영향력을 가져올까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긴 했었어요. 저는 네. 이제 시장이 약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예상에 맞아떨어졌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소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경기 침체설이 이번에도 좀 나왔었죠.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소비가 죽지 못하는지 이제 네. 그거를 안 죽는지를 잘 따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소비가 워낙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미증시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경제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면은 10월 달에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높아 있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10월 달에 금리 인하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여전히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죠, 계속. 네, 그래서 일단 그것도 그냥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좀 지켜봐야겠지만 PC는 딱 예상 정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큰 특징적인 부분은 다행히 없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9월 달에 중요한 포인트들은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사실 미증시가 아직까지 뭔가 예전처럼 시원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또 항상 우리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때쯤 되면 나오는 그런 이제 예산안 관련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지금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 우리나라의 무역 협상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미증시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되시긴 하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못할 만큼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눌림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매수의 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침 9월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9월 마무리 지금 정부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바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밤에 아마도 야당과도 함께 좀 회동을 하고 네. 그리고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이 셧다운이 좀 막을 수 있을지 혹은 어쨌든 투심을 크게 막 저해할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시장은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슈, 원래 몰랐었던 이슈, 없었던 이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예상한 이슈는 이맘때쯤 되면 매년 나와요. 철이면 철마다 돌아오는. 네, 항상 돌아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전 세계 모든 나라 국가들이 이제 여당 싸우기 시작하죠. 난 이게 필요해, 난 이 정도 돈 줘야 될 것 같아, 너네는 이 정도 예산 편성해줘야 될 것 같아 하고 한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네.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뭐 매년 나오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셧다운 하게 되고 뭐 말 안 들으면 또 이제 파이어 하겠다, 이제 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나오니까 맞아요. 네. 뭔가 항상 이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근데 사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나오는 이슈 가지고 우리가 굳이 뭐 걱정하실 거나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잘 처리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예산안도 결국은 이게 여당 야당 이제 이 정치인들끼리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치인들이 사실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표잖아요. 좀 있으면 중간 선거 이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게 셧다운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민주당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셧다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너희들 탓이다 또 서로 탓을 할 거예요. 서로 탓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그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누가 가져가냐면은 미국의 국민들 그리고 이제 그쵸. 미국의 딱 요 시기 때쯤에 여행 가는 분들이 문제가 돼요. 뭐 일단 미국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통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셧다운이 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실제로 셧다운 된다 하더라도요 여행할 때 조금 불편해요. 예. 박물관이가 문 안 열거든요. 이런 행정이나 그런 공무원들의 그런 근데 부분들이. 뭐 비상 네. 인력들은 남아 있고요. 뭐 제가 좀 불편했었던 거는 예전에 이제 우체국 안 돌아간다. 근데 미국에 우체국 누가 씁니까? 아무도 안 쓰거든요. 뭐 다 페덱스 이런 거 쓰지 우체국은 안 써요 거의. 그런 것 좀 안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일부 그 박물관이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뭐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큰 불편은 없다라고 좀 우리가 네.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셧다운이 온다 하더라도 당장 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고 결국 정치적인 노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는 해결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해결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요거 가지고 시장이 밀린다는 것도 웃기는 건데 밀리면은 좋다 하고 이제 매수해야죠. 밀리면 오히려 기회일 수 네. 있다. 뭐 대표님 항상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뷰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새롭지 않은 문제는 너무 놀라지 말자라는 부분 항상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동안 채팅창에서 네. 서로 이렇게 또 독려를 해주고 계세요. 좋아요 누르고 봅시다. 좋아요 누르고 대기하고 있어요. 좋아요 먼저 누르고 듣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함께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설정, 알람 설정 꼭 한번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표님이 뭐 늘 이야기를 해주셨던 테슬라 지난주 시장의 뭐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눈높이는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매드부시 목표가 $600까지 나왔더라고요. 언제까지 600달러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저는 뭐 빠르면 올해도 500불 정도 이제 커버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최종 목표가를 600달러로 예상했겠죠. 근데 저는 600달러 이상이라고 봐요. 이게 올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테슬라의 그렇죠. 어떤 미래 가치를 평가했을 때 600달러요. 저는 한 800 정도 보고 있는데. 오, 근데 그게 이제 네. 수년 후의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로보택시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옵티머스 판매가 다 들어왔을 때 일단 그거 먼저 들어왔을 때 이제 가치를 그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600불 정도면 뭐 내년 정도 봤을 때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웨드부시에서 나왔죠. 뭐 뻔히 웨드부시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에 대한 어떤 가치는 이제 좀 더 높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대해서 비관론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그걸 먹고 사는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기 밑에 보시면 이제 한참 아래쪽에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나오면서 테슬라 끝났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던 시점이었는데 저때 제가 여기저기서 엄청 얘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테슬라는 굳이 뭐 차 파는 기업이 아니다. 근데 저때 사실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슈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론 머스크가 정치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 차 판매 안 된다는 거 이거였는데 결국은 테슬라랑 이제 전기차 판매 가지고 서로 치고받았던 비아디가 스스로 쓰러졌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이제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외의 것들도 지금 이제 밸류에 책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00불은 무난하다라고 봐요. 근데 물론 기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올해 600불은 안 돼요. 너무 빨라요. 이렇게 되면 너무 가격이 크기 때문에 너무 빨라도 사실 좋은 거라고 없어요. 볼 수 없죠. 네. 절대 없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공매도가 자주 많이 껴있는 뭐 공매도 순위 지금 1위에서 내려왔겠지만 공매도가 항상 상단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단기간에 특히 크게 치고 올라가는 건 이제 쇼스퀴즈 현상을 발생시켜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량은 다시 리프레시가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제 가격이 좀 크게 올라왔잖아요. 저희 분명히 쇼커버링 나왔거든요. 저 상황에서 분명히 쇼커버링이 나왔어요. 그리고 고점 근처쯤 되면 분명히 또 매물에 대한 어떤 저항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각을 크게 한번 찍고 올라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게 사실 테슬라 주가의 어떤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그냥 각도 잘 맞춰가면서 중간 쉴 거 다 쉬면서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난주에 또 바빴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인텔입니다. 여기저기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투자 요청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좀 과거의 포지션을 회복할 수 있을지 눈높이가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과거에 이 영광을 찾을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이 걸릴 거다. 반도체 업종이라는 게 이제 돈을 엄청나게 붓는다고 금방 해결되는 업종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도와주는 기업들이 워낙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좀 빠르긴 하겠지만 사실 미국이 거의 인텔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보면은 일단 어쨌든 전 세계에 뭐 딱 2개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 있잖아요. IDM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와 미국에 이제 인텔이 있는데요. 사실 인텔은 그동안 이제 자기들이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좀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지금 그 상태에 됐는데 일단은 돈을 그렇게 붓고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시간은 걸릴 문제예요. 물론 근데 인텔의 주가가 지금 워낙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이상 내려갈 때는 없다라고 사실 보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예전의 영광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분명히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쵸, 네.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히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친구들이 확실한 친구들이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금도 주고 이제 기술도 좀 많이 이전해주려는 그런 액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어느 정도 협업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원래 인텔을 우리가 아예 관심에서 제쳐놨다가 이제 좀 관심으로 좀 들고 들어와서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인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말씀 이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자체 제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트럭을 발견했다라고 저희 담당 PD님이 좀 영상을 좀 찍으셨대요. 채팅창에서도 사이버 트럭 본 적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지금 앞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있는 영상 사이버 트럭이 지금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 속도가 또 엄청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가까워졌어요. 자, 지금 운전하고 있는 차선 앞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이버 트럭의 뒷모습 아주 각진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는데 대표님 사이버 트럭 에 대한 뭐 평가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이제 차를 여러 개 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딱 기존에 있었던 모델, 4가지 모델 위주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기업인데 사이버 트럭 같은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픽업 트럭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짐 자체도 크고 이제 코스트코라든지 그쵸, 이런 맞아요. 문화가 미국에서 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만든 이제 픽업 트럭 라인이라고 보는데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많았는데 네. 뭐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자동차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고 되게 특이하다, 낯설다라는 느낌이 좀 줄 수 있겠지만 테슬라 자동차의 어떤 이 라인업을 좀 늘리는 데는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고,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이제 잘 팔려야죠. 많이 팔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찾는 사람들 꽤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어떤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제보 영상과 함께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지금 트럭 이야기 나온 만큼 네. 잠깐 관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대형 트럭 네. 관련된 관세를 매기겠다. 대형 트럭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의약품 계속해서 뭐 진짜 관세 릴레이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특히나 뭐 우리나라는 사실 트럭과는 크게는 관련은 없겠지만 네. 의약품은 조금 국내 기업들이 긴장을 해야 되나 싶은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아직 무역 협상을 타결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은 할 거예요. 협상은 타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타결이 되게 되면 이제 지금 한 100% 들어갈 텐데 협상 타결되면 이게 소급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를 걱정할 네.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말 중에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무슨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에 들어가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길래 저 도대체 무슨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길래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사실 저는 조작국이라는 얘기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진짜 정말로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 관찰 대상국에서 이렇게 제외시키고 관찰 그다음에- 대상국에서 네. 제외되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기업과 네. 관찰 그쵸. 대상국과 그것보다 좀 더 심하면 이제 환율 그쵸, 조작국에 그게 더 들어가는데 심한 거죠. 갑자기 환율 조작국 얘기가 나오길래 이건 무슨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 저는 사실은 관찰 대상국 들어간 것도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냥 워낙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였으니까 이제 구두로 몇 번 개입했더니 바로 경고받은 거거든요, 미국한테.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조작국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그쵸, 있기 때문에 그거만 좀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이런저런 협상 내용들이 나올 때 오히려 저는 이제 그 통화 수업 관련 수업. 내용이 좀 잘 될 줄 알았어요. 진전이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네,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또 근데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야 아르헨티나는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못하냐 이러는데 아르헨티나는 그냥 조금 금액 해주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시한 건 무제한 통화 수합이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완전 다르죠. 그쵸. 이 무제한 통화 수합은 이제 기축국가 기축 통화 아니면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무제한 통화 수합은 너무 같다 이거는. 저 사실 대한민국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원화 가치는 그 정도는 안 돼요. 기축 통화급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 통화 수합은 사실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고 아마 그걸 알고 우리나라 정부가 던졌을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얘기는 우리가 차곡차곡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 봤을 때는 뭔가 협상은 됐고 미국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아마 그러니까요. 네. 오늘 내일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특히나 또 연휴도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통화수합 후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저희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환율 점검해 볼게요. 네. 어쨌든 이 내용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1,600원 선에 근접할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는 아니겠죠?
아이고 정말 진짜 1,410원 갔더니 이게 1,500원 얘기 나오고 1,600원 얘기 나오고 화들짝 놀랄 거 아닌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예요. 1,600원이면 경제 그쵸. 위기고요. 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게 1,400원 이상대 올라가가지고 주식을 매수했을 때 제가 30년 가까이 주식을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환율 1,400원대에서 매수해서 우리나라 주식 망한 적 없거든요. 무조건 매수해도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수를 업사이드를 더 올려야죠. 근데 이게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미국한테 현금으로 이제 돈을 쏴주게 되면 1,600원 육박 관측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통화 사업 같은 거 아무것도 못 받아내고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 가지고 미국한테 3,500달러를 돈으로 쏴주잖아요. 1,600원이요. 전 2,000원 나올 것 같아요. 경제 위기 와요. 100% 와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현금으로 이제 주기 전에 어느 정도 통화 수합을 받아내거나 뭔가 다른 어떤 것들로 이제 커버링을 해야죠.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 그 외화 보유고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현금으로 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미국도 이거 알 거예요. 자기들이 거의 뭐 우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만일 뭐 아니 저는 무제한 통화 수합 해주면 땡큐죠. 해달라고 해요. 그럼 저희 금액 더 5천억 달러 올릴 수 있어요. 통화선만 해줘. 왜냐면 우리나라 문제 발생하면 그쵸, 워낙 해주기만 찍어가지고 달러 하면 돼. 바꿔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거 안 해줄 거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한테 3,500달러를 현금으로 캐시로 쏴달라는 것 자체가 거의 저희 딸들도 이렇게 안 우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많이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아내고 지금 같은 외환 보유고에 3,500불을 현금으로 진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1,600원이요? 아니요, 저는 2,000원 갈 것 같아요. 경제 위기 와요. 100%. 자, 이렇게 저희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 정말 뭐 그런 어찌 보면 역으로 그러니까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 함께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시장이 근데 수급에 있어서 지난주에 일단 너무 큰 타격을 받았었고 수급에 있어서 오늘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은 우선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이 그래도 조금 담으면서 출발하고는 있는 상황이군요. 네. 이거든요. 지금 당분간의 수급 동향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좀 눈치 보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연휴 전에 보통 우리 개인 투자들은 많이 팔잖아요. 또는 현금을 좀 확보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연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은 팔아도요. 외국인들은 당분간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긴 취할 겁니다. 현재 상황은 다 아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봤을 때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협상 네. 과정에 있는 부분이고 미국의 이런 3,500억 달러를 캐시로 쏴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시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월화수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쵸.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것 같아서 이게 우리 앞으로의 다음 주까지의 이 쉼이 과연 전 세계 증시 급락에 우리나라는 좀 다행히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은 정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왜 하필 이럴 때 시장은 쉬는 거야? 주식까지 수익 내야지 이런 시장이 될지는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안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국내 증시에서 개별 종목들 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는 오늘 7%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에서 개인이 정말 물량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네. 우선 지금 카카오에 조금 한숨을 쉬셨으니까 저희가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뭐 지난주에 대표님 나오셨을 때도 네. 우선은 네이버가 좀 더 잘 갈 것이다 라고 하고 네. 저희가 마침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일에 방송 화요일에 뵀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 내용이 많이 좀 실망을 일으켜서 네. 근데 또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광고 수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증권가를 싫어해요. 아, 저 카카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수입이 올라가려고 하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 의견 잘 안 보고 제가 보고 판단을 하는 주의긴 해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요. 네, 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엄청나게 불편하고 우리가 SNS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 카카오가 이번에 이 업데이트는 전 개인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수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빨리 수정을 해야지 이제 카카오도 뭔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카카오는 제가 싫어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사이에 중간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회사 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네, 저는 아까 한숨을 쉰 게 왜 한숨 쉬었냐면 카카오 때문에 한숨 쉰 거예요. 네이버는 어차피 자기들 갈 길 잘 갈 거예요.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걱정 없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가 이번을 계기로 이제 그동안 사실 물적 분할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뼈대만 남아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난번에 샘 올트만 만나가지고 이제 일단 액션은 잘 취했죠. 이제 저는 이제 그랬었죠, 그런 네. 주주들을 향한 어떤 쇼라고 보고 있는데 좋았어요. 쇼맨십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들한테 불편만 좀 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네. 빨리 인정하고 업데이트를 좀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 만일 여기서 뭔가 특별히 변화가 없잖아요. 증권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 반대예요. 모르겠습니다. 광고 수입이 올라간다고요? 누가 광고를 줄까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게 뭐랄까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광고를 위해서 그렇게 개편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네. 우선은 친구 탭, 쇼폼 손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예전으로 되돌림과 같은 손보는 수정이 일어나면은 그래도 이번 낙폭을 조금 만회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러면 광고를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이제 한번 붙어보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유튜브와 한번 붙어보겠다 그 얘기인데 일단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에서 워낙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긴 해요. 근데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문부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계속 부어야 되는 산업으로 이제 네. 들어가는 건데 일단 아직까지는 의문부입니다. 예, 조금 이제 불편함이 좀 있었고요, 사실은. 불편함이 있었고 카카오톡이란 거 하는 건 우리가 또 메시지 서비스고 광고를 보다가도 메시지가 오면 거기 이동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인스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딱 정말 이제 그 광고만 영상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고 플랫폼이고 카카오는 원래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해서 메신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만 광고를 보고 있다가 만 메신저가 뜨게 되면 거기 다 이동하지 누가 계속 광고를 보고 있겠어요. 저는 그게 플랫폼 성격에 맞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게 각자의 특성을 잘 살려야지 여러 개를 막 갖다 믹스해버리게 되면은 적당히 넣어야 맛있지 이게 계속 다 넣어버리면은 정말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 지금 딱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근데 빨리 인정하고 빨리 바꾸면 돼요. 괜찮아요. 뭔가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리프레시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소비자 이런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인정 빨리 하고 빨리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이유가 네. 어찌 보면은 그 메시징 편리한 부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외면한 업데이트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되돌림이 어찌 보면 일어나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아야 하는 가운데 네이버는 갈 길 잘 가고 있다라고 앞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워낙 그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고 도대체 네이버는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조용조용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항상 뭔가 이런 식, 네. 빵빵빵빵 냈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라 보고 있었거든요. 잘 본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이제 사실은 카카오가 할 수 있는 네이버는 뭐 광고 뭐 이미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대세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모르겠어요. 워낙 경쟁자들이 많고 이 산업이 이제는 네. 뭔가 관심 가지고 막 다시 또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비교가 많이 되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했을 때는 지금 네이버가 한 10걸음쯤은 앞서갔고 카카오는 한 대여섯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의 흐름은 너무나 좀 자연스러운 네이버 상승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좀 더 빨리 올라가야죠. 네이버는 어. 네이버는 더 올라가야 돼요. 얘는 이 속도는 안 되고요. 뭐 기존에 오래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여전히 또 맞아요. 그렇긴 그렇게 되죠. 하죠. 네, 네. 빨리 올라가야죠. 열심히 하고 저는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 두 기업 다 파이팅을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파이팅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카카오는 저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카카오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물적 분할을 워낙 많이 했던 기업이고 각자의 어떤 엑시트 물량을 받아내느라 지금까지 힘들었던 기업인데 한번 또 다음 턴을 한번 기대해 봐야죠. 자, 이렇게 저희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 오늘 밤 다가올 미증시 전략을 짜볼 텐데 그 전에 대표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틱톡과 관련해서 네. 바이트댄스가 그래도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은 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오케이 다 알겠는데 20%만 팔았는데 매출의 20%를 줘요. 순이익의 20%도 아니고 그 매출의 20% 더하기 여기다가 배당까지 합하면 반이 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 계산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너랑 나랑 반띵하자 거의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로 인해서 오라클이 생각보다 매출이 좀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 계약 조건만 봤으면 아마 다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왜 매출의 20%지 순이익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오라클 같은 경우는 없었던 매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월가애들의 기대치가 문제인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거보다 기대치가 적게 되면 또 욕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정도 들어오는 매출도 오라클이 없었던 매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매달 꽂히는 매출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봤을 때 뭐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지만 기대감은 항상 그들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일단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제 밑에 딱 베이스로 깔리는 어떤 어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오라클의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 매력도 그대로 살아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친하잖아요. 릴슨. 네, 확실히 지금 정치적인 포지션도 잘 가져가고 맞아요.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라클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여전히 투자 매력도 여전하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증시 오늘장 대응 전략 짜볼까요? 일단 이번 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협상이 나쁘지 않게 됐을 거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무시 못할 거거든요. 그거 믿고 오히려 좀 세게 던진 것 같아요. 아하. 사실 세게 던지긴 했지만 통화 수합 무제한은 좀 많이 갔다라는 생각 좀 들긴 드는데 해주면 진짜 땡큐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말 해주면 땡큐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만약 그게 됐으면 우리나라 지수 진짜 5,000포인트 갈 수 있어요. 근데 되진 않을 거예요. 통화 수합은 안 해줘요. 그 무제한 통화 수합은 아니기 때문에 참, 네. 뭐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명절 전이니까 좀 쉬어가는 이제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차익 실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올 연말은 진짜 좋은 지수를 보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딱 명절에 필요하신 정도만 차익 실현하시고 네. 네, 그냥 그거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고요. 괜히 또 미국 거 우리나라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그냥 투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투자 전략 바뀐 거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전략 그대로 좀 유지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다 함께 웃기 위해서 명절에 너무 많이 덜지는 맛이라 대신 조심스럽게 저희가 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자,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는 동안에 국내 증시 좀 더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1.4%대 탄력, 코스닥도 1% 넘게 상승불 함께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략, 미증시 분석과 국내 전략까지 오늘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